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선이 밀리면서 푸틴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지금 핵을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에서 핵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will it go nuclear? 자, 핵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죠. 자, the crucible of Ukrain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혹독한 시련 이런 뜻인데요. 자, 크루서블이란 말은 뭐 도관이다 이런 말도 있고 혹독한 시련 두 번째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뜻으로 우크라이나의 그런 시련이 되겠죠. 만약에 핵을 쓴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 러시아와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 여기가 흑해의 어떤 곡창지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곡창지대 지역이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선뜻 핵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설사 쓴다라 하더라도 전술 핵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국지적인 소규모의 핵을 쓴다는 의미로 전술 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에 좀 우크라이나의 그런 흑해 그런 그 산림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인터컨티넨털 멀리스틱 미사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IBM이라고 하잖아요. IBMS. 그래서 인터컨티넨털 하면 그 인터가 비트윈이란 뜻이니까 컨티넨털이 대륙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대륙과 사이에, 대륙과 대륙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대륙 간 미사일을 지금 볼리스틱 미사일, 그런 미사일을 지금 fired from a launch site, 그러니까 발사되죠. launch site에서 in northwest Russia as part of a nuclear drill on October 26. 지금 10월 26일 날 핵 뉴클리어 드릴 해가지고, 드릴하면 연습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핵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해서 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핵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지금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자폭탄이 인류가 처음으로 지금 핵을 썼잖아요. 자, 이것은 언제였냐면 1945년 8월 6일에서 8월 9일, 이때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 자, 히로시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이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뒤에 이제 나카사키에 투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3만 명이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준비하는 인원이. 근데 그 얼마나 비밀로 붙여졌냐면은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까지도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몰랐다는 거죠. 핵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나 이제 소련의 어떤 그 스파이를 통해서 소련의 이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비밀 문서가 넘겨지면서 어떤 소련도 핵을 갖게 되면서 이제 힘의 평형 이론이다. 그러니까 미국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소련도 갖고 있다 함으로써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그 핵의 유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고로 이제 나카사키에는 이제 건물의 88%가 파괴되었고요. 엑스레이 허용치에 150만 배 방사선을 맞아서 뭐 백혈병, 골수 손상, 장기 파열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방사능 비라고 하죠. 이게 내리면서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원폭 투하 후에 4개월 동안 인구 35만의 히로시마에는 9만에서 17만 명이, 그리고 인구 24만의 나카사키에는 6, 8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절반은 투하 당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70년 동안 각종 원자병이라고 해가지고 6만 명이 더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공포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인류에게 가져왔고, 이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962년도에 이제 쿠바에 설치된 핵 미사일이 생기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위기가 있었어요. 62년도에. 아시다시피 소련이 이제 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쐈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쐈다는 것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금 알려줬던
인터컨티넨털 볼리스틱 미사일을 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 즉 인공위성을 성공시키면서 미국이 이제 충격을 먹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핵 그런 전쟁이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애미 아래 지금 어떤 악어 한 마리가 있죠. 이 악어가 지금 쿠바인데 이 쿠바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갖다 놓음으로써 이 사정거리를 이제 뉴욕과 워싱턴 여기를 이제 사정권으로 갖게 되면서 인터컨티넨탈 미사일 시대가 되면서 위기가 되면서 미국은 여기 쿠바에 있는 그 당시 카스트로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634번을 했다고 그래요. 634번에 쿠바의 그런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쿠바의 사태가 있으면서 이런 미사일 경쟁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뭐 아이비 마이크라든지 뭐 캐슬 브라보, 차루 붐바 이러면서 뭐 수소폭탄 시대가 되면서 이 연기, 그러니까 그 핵 연기라고 하죠. 핵구름이 6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62년 10월 14일 미국 정찰기에 포착된 미사일 기지, 쿠바 미사일 기지가 발견되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고, 이때 이제 후르시초프라는 그 당시 지도자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케네디하고 이제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무마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마지막으로 미국이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한다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핵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62년 이후에 지금 이제 푸틴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핵 전술용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Putin threatened to strike Ukraine with tactical nuclear weapon. 방금 이야기했죠. 지금 tactical nuclear weapon이라고 해가지고 전술 핵 무기라고 합니다. 전술 핵 무기.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도 좀 작은 규모의 그러한 핵을 전술 핵이라고 하는데, 이 전술 핵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스트라이크 치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원대 경고를 했죠. This risk escalation, 이러한 위기 증가는 to nuclear Armageddon. 자, 아마겟돈이는 우리가 이제 대재앙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대재앙을 말해요. 이런 핵 대재앙으로 이런 위기가 상승된다는 것을 경고했고, many observer, 많은 그런 관찰자들은요, have wondered around, 아주 크게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의아해하냐면 whether이야. 자, septu, 자, 원래 17 하면 70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70, 그러니까 70에서 와가지고 septuagenarian 이렇게 하면은요, 70대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푸틴이 52년생, 푸틴이 올해 74살이거든요. 70살. 제키찬 성룡 나이하고 동갑이에요. 푸틴과. 그러니까 뭘 의문을 제기하고 있냐면, 자, septuagenarian, 그러니까 이 70대의 푸틴이 또는 바이든 나이가 이번에 80살이잖아요. 4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70살인 푸틴과 80살인 바이든을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septuagenarian, 그다음에 octogenaria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하고 이제 octogenarian 80대를 말하는 겁니다. 80. 왜 그럼 악토가 80이냐? 악토버 하면 우리가 10월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8월이었는데 뭐 그런 그 상황 때문에 바꿨다고 하죠. 그래서 80이라는 말이 됐다고 그래. 옛날에 8월 달을 악토버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악토저 내려나면은 80대의 사람, 자, 바이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과 바이든, 그다음에 또는 보스 둘 다가 have lost touch with reality. 현실을 이제 잡는 걸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대든 80대든 푸틴이든 바이든이든 지금 현실 감각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즉 핵을 쓰게 된다면 이제 아마겟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펀디트란 말이 이제 평론가들이 되겠죠. 이런 평론가들은 declare, 선언했다는 거죠. 이런 푸틴의 threat, 위협은 irrational, 아주 비이성적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핵을 쓴다는 위협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지만, since, 왜냐하면 according to them, 그들에 따르면
no rational leader could order a nuclear strike on another state. 그렇죠. 만약에 이성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어떤 다른 국가에다가 핵 공격을 명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상이라고 한다면. 자, critic, 비평가들입니다. 바이든의 비평가들은 그래서 have siege on, 무엇을 지금 siege on 하고 있냐면, 자, siege on 하면은 덩어리 표현으로서 뭐뭇에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reference란 말은 언급이란 뜻입니다. 언급. to Armageddon.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이제 계속 관심을 바이든은 이제 비평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가 최근에 말했죠.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처음으로 since 쿠바, 아까 쿠바 미사일 위기 이야기했잖아요. 쿠바의 그런 미사일 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we have a direct threat. 우리는 직접적인 위협을 갖고 있다. 어떤 위협? To use nuclear weapon을 쓸. 그러니까 핵무기를 쓸 위협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which 이것은 could end in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 그렇죠. 아마게돈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은 evidence of senility, 노망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70대와 80대의 이런 노망난 사람들이 만약에 핵을 쓴다면 노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노망. 자, senility, 노망이라는 뜻입니다. 노망.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택틱이란 말이 전술이란 뜻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핵을 억지 수단으로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어로 디터런트라고 합니다. 디터런트. 디터가 뭘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러시아는요, 전술 핵으로 1900개를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게임을 체인저하는 그런 무기가 이제 핵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시나리오를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미국이 만약에 핵을 전쟁이 됐을 경우에 6시간 만에 러시아는 패배한다라고 나와 있고 핵 시설의 90%를 미국이 좀 파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인 인도가 이제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그 간디나 네로 시대 이후에 국가를 사회주의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이론인 러시아하고 좀 친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번에 그 상황에서도 러시아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반대를 이제 한다는 거죠. 핵을 쓰게 되면 주변 국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분의 1의 곡창지대가 흑해 지역이 방사능 오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화학전 쓸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시리아의 예 같은 경우에 그런 생화학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구테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푸틴이 지금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된다면 푸틴의 그 수만 명의 그 개인 군의병이 있다고 그래요. 군의병이. 여전히 지금 위치는 비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테타 가능성은 낮다고 그래요. 어디 있는가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의 사태에 러시아가 그동안에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가 그 독재자가 죽어도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릴 수 없었다라는 그런 스탈린의 예가 있었잖아요. 스탈린이 쉽게 말하면 뇌진 타고 쓰러졌어.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어디에서 자는가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테타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 먼저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푸틴이 rationally, 이성적으로 order a nuclear strike on Ukraine? 자, 우크라이나에 이성적으로 핵 공격을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unquestionably, 질문할 수 없다. 이게 질문이 말도 안 되지만 그건 물론 그렇다. 이게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As rationally as US President Harry Truman. 아까 해리 트루만 대통령 당시 이성적으로 또 drop the first atomic bomb. 핵폭탄을 히로시마와 떨어뜨렸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일본의 시티즌들을 14만 명을 죽었다. 실제 표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일본 히로시마고 여기가 나카사키잖아요.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뜨렸고 나카사키를 이제 떨어뜨렸는데 원래는 다른 데다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거기를 대신에 나카사키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고쿠라를 하려고 했다고 하죠. 원래는 맨 처음에는 교토라는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토에다가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그 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제외시켰다고 그러고 히로시마하고 고쿠라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너무나 구름이 많이 껴서 그 비행기가 오면서 이제 나카사키를 선택하게 되었다.
나카사키 짬뽕으로 유명한데 그러한 고쿠라를 이제 피해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여기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나카사키는. 여기에 조선인 사망자가 3만 명, 나카사키는 1만 명 정도가 한국인도 같이 죽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가 죽었다는 거고 인디드 실로 트루만 대통령은 그 당시 오더 세컨드 스트라이크 두 번째 공격을 했죠. 나카사키에 3 days later 3일 뒤에 after which 그 후에 일본의 그 엠페러 그 왕은 이제 서렌더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8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질문은요. Under what condition?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푸틴이 be more likely to 그러니까 order a nuclear strike 핵 공격을 명령하지 않을 것 같으냐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푸틴이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만약에 condition on the battlefield 그 전투 현장의 어떤 상황이 force him to 부정사죠. 그로 하여금 choose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죠. between humiliating defeat. humiliating란 말은 이제 아주 humiliate 땅이란 뜻이니까 땅에 머리를 박는다. 그래서 아주 쪽팔리다 이런 뜻인데 굴욕감을 주다. 그러니까 굴욕감을 주는 어떤 패배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쪽팔려가지고 핵을 쓴다면 원어핸드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nuclear attack 이런 핵 공격은 that offer 제공한다는 거죠. 이분 심지어 slim chance죠. 아주 얇은 기회인데요. 어떤 기회냐면 acceptable outcome 받아들일 만한 결과죠. to his war 그 푸틴의 전쟁에서 받아들일 만한 결과의 어떤 얇은 기회조차도 제공한다면 한편으로는 만약에 젤렌스키가 succeed in 성공하다 이런 뜻이죠. 그게 현재 objective 목적이죠. 현재 목적은 뭐예요? 원래 그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자포리라든가 헤르손 이 지역이 원래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여기를 뭐 헤르손을 좀 차지했잖아요. 자포리도 차지하고 지금 남은 지역이 지금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지역만 남아 있는데 러시아에 지금 몰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여기라도 지금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적은 크림반도까지 이 기회에 돈바스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럼 오브젝티브 목적인데 to liberate every square inch of Ukraine seized by Russian. 그러니까 러시아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 크림반도, 자포리, 헤르손, 돈바스 이런 지역에 every square inch 작은 그 인치라도 리버레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해방하는 것을 성공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 결정, 이런 decisive defeat, 이런 결정적인 패배죠. 푸틴의 이런 군대의 결정적인 패배는 would not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Russia. 러시아에게 현존하는 존재의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푸틴의 룰이죠. 그렇죠. 푸틴의 그런 지배, 통치의 위협을, 존재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 볼 때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까지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뭐 땅이니까 러시아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푸틴에게는 정권에서는 푸틴이 실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이 핵 사용 가능성 언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 본토라고 했죠.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할 시 우리는 핵을 쓰겠다. 두 번째,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파견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하지 않고 있고 무기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돈하고. 그래서 러시아 영토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군사 작전을 펴고 있잖아요. 돈바스 지역을 있는 러시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또는 나치에서 탈환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 군사 전략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야. 전쟁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지다 보니까 동원령을 내렸단 말이야. 그럼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쟁이라는 명분을 이름을 이제 쌓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군사 전략이라고 했어요. 작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밀리다 보니까.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Do Russia current nuclear posture? 자, 현재의 핵 posture 위치가 되겠죠. 러시아의 그런 위치와 그다음에 doctrine. doctrine이란 말은 원칙이죠. 핵 원칙. 그다음에 exercise 이런 핵 연습은 include 포함하고 있다. The first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술적 그런 핵 무기의 처음 사용을 포함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 러시아의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은 include 포함하고 있다. 어떤 doctrine, 원칙, 어떤 원칙? 그들이 부르고 있는 원칙. 뭐라고 불러? Escalate to de-escalate. 그러니까 핵 억제책으로서 이제 escalate 올라가는 이런 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핵 억제책으로 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디터런트라고 그랬어요. 용어입니다, 용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디터런트. 핵 억제책. 핵을 갖고 있음으로써 핵을 막는다. 그래서 to counter 막는 거죠. large scale conventional attack이죠. 대규모의 전통적인 그런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그들의 exercise, 그래서 훈련은 simulate tactical nuclear first strike against an adversary. 그래서 어떤 적인데요. 적에게 어떤 처음으로 핵 공격을, 전술적 핵 공격을 이제 simulate,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모우로 만들어낸다. 모우로 한번 해봤더니 이것이 이제 force it to stop rather than strike risking further escalation. 더 그 추가적인 위협을 증가시키는 위협이라기보다는 rather than 그런 위협을 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stop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전략적 전술 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략 핵이라는 것은 방어 억제력인 반면 전술 핵이라는 것은 휴대가 가능하고 부딪히면 치명적인 공격력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자, why in this condition?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프레지던트 로널드 레이건 declare? 자, 레이건 대통령과 그 당시 냉전을 종식시켰던 고르바초프하고는 뭐라고 할까? 핵을 폐기하는 것을 둘이 사인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 선언했죠. Nuclear war, 이런 핵 전쟁은 cannot be won,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they must never be fought, 그래서 결코 싸워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the price of a war, 그 전쟁의 값은 that completely, 완전히 destroy, 파괴한다는 거예요. The enemy, 적을 파괴한다는 그 값은 is the destruction of one's own society, 그 자신의 사회의 어떤 destruction, 파괴다. As Reagan insisted, 라고 레이건이 insist, 고집을 피우면서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no one could call that a victory. 그리고 핵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빅토리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냐? 이렇게 레이건이 고집을 피우면서 말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1984년도 State of the Union,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다시 재인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전술 핵이 과연 먹힐 것인가를 지금 질문식으로 몇 개 포인트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